일본의 수도 도쿄에는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절 센소지를 품은 아사쿠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도쿄 최고의 번화가로 급부상하고 지금은 그 지위를 시부야, 긴자 등에게 물려준 어떻게 보면 화석 같은 장소죠. 마치 번화가의 조상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아사쿠사는 도쿄의 다른 명소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시부야와 긴자에 묵직한 자본의 냄새로 눈을 사로잡는 건축물들이 늘어서 있다면 아사쿠사의 건축물은 과거와 현대가 한 블럭 간격으로 끊임없이 공존하다 못해 뒤섞여서 이곳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 동네를 구경하다 보면 그 와중에 이건 왜 이렇게 생겼지? 하는 의문점들을 주는 건물들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아는 선에서 아사쿠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이곳은 지금 도쿄메트로 긴자선 아사쿠사역 승강장에 나와 있습니다. 기둥과 천장이 주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이 동네의 정체성을 반영한 듯 보이죠? 아사쿠사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긴자선 아사쿠사역 2, 3번 출구를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곳에 오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센소지의 입구와 가장 가깝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는 4번 출구를 통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센소지를 조망만하게 축소한 듯 키치한 느낌마저 나는 이곳은 사실 아사쿠사에서 가장 오래된 100년 전의 건조물을 그대로 갖고 있는 출입구이며 비교적 현대화된 다른 출구와는 다르게 근처에 실제로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구역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옛날 건물들과 대조되는 강 너머의 미래적인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도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스카이트리 옆으로 묘하게 생긴 건물들이 있죠. 이곳은 아사히 그룹의 본사로 맥주로 유명한 회사답게 본사 건물마저 맥주 거품이 올라간 맥주잔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특히 옆에 있는 아사히 슈퍼드라이 홀은 다방면으로 활약한 디자이너 필립 스탁의 작품으로 당시 신맥주였던 아사히 슈퍼드라이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물을 올리고 싶다는 아사히 회장의 의뢰에 맞춰 성화에 휘날리는 불꽃에서 영감을 얻어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색깔과 형태 때문에 뭔가 다른 게 연상된달까요? 실제로 현지에서도 저거 황금똥 아니냐는 등의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기도 했다네요. 아무튼 이 건물들이 아사쿠사의 서정적인 풍경과 대조되어 뭔가 더욱 미래도시처럼 보이는 게 회장님 의도대로 시각적인 이목은 확 끌고 있다는 점에선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사쿠사에서 4번 출구와 관련된 놀랄만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이는 이따가 센소지에서 따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번 출구를 떠나서 본격적으로 아사쿠사를 둘러볼까요? 아사쿠사의 명소 센소지는 서기 700년대에 지어져 무려 14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곳으로 이 동네의 전반적인 바이브 형성에 그야말로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사쿠사에 새 건물을 짓는다면 그 누구도 이 분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세계적인 건축가는 이를 어떻게 녹여냈을까요? 센소지의 입구 카미나리몬의 바로 맞은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건축가 쿠마켄고의 아사쿠사 문화관광센터가 되겠습니다. 외관만 봐도 일단 무시하기 어렵게 생겼죠. 쿠마켄고의 건축물은 정말 어느 동네를 구경해도 하나씩은 있을 만큼 일본 전역에 무수히 흩어져 있는 데다 이처럼 외관에 나무로 만들어진 어떠한 패턴을 자주 선보이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사쿠사 인근의 관광,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8층짜리 건물로 대충 보면 형태는 뒤죽박죽인데 묘하게 반복적인 패턴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컨셉에서 비롯된 형태인데요. 아시다시피 센소지 인근은 예로부터 고층 건물보다 저층 건물, 특히 히라야라는 이름의 전통 단층 주택이 수평적으로 군집해서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쿠마켄고는 여기에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서 7채의 히라야를 수직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형태를 디자인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지붕을 형상화한 면들이 사이사이 껴있는 것이 보이죠? 현대 도시에서 필연적인 건물의 수직 팽창과 과거 아사쿠사가 가졌던 단층집 군락의 이미지를 그만의 방식으로 독특하게 연결지은 것입니다. 사실 구조 자체는 목조 건축이 아닌 현대식 철골 구조로 외부와 내부에 목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괴리감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그는 순수한 전통 목조 건물 이외에도 철근 콘크리트로 대변되는 현대 건축에 목조를 이용한 양식을 적절히 끼얹는 상당히 독특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연결로 하여금 자연을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목재는 예로부터 더할 나위 없이 친숙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의 건축은 항상 묘하게 편안함을 가져다 준달까요? 참고로 2층에는 배터리를 충전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며 8층은 센소지를 포함한 아사쿠사 일대와 스카이트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무료 전망대가 있으니 한 번쯤은 꼭 구경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사쿠사 관광센터를 나와 센소지의 중심을 얕게 알아보며 통과해 보겠습니다. 본당까지 가는 길은 정말 시부야 못지않은 인파를 자랑하는 곳이죠. 현대건축이라는 주제와 맞지 않는 장소임에도 패스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센소지가 아사쿠사의 상징 그 자체라서인 것도 있지만 사실 오늘날 여기 서 있는 센소지는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나무가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로 복원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무려 여기에 지붕을 이루는 기와는 알루미늄, 심지어 군데군데는 티타늄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이번 동선의 시작이었던 센소지를 본떠 만들었다고 하는 아사쿠사역 4번 출구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중에 센소지의 스타일을 따온 건 맞지만 이쪽은 1930년에 지어진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니 나이만 놓고 보면 사실상 지금 서 있는 센소지보다 20-30년은 더 오래된 이 구역의 진정한 큰형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센소지의 존재와 영향력 자체는 1400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만 한 발 떨어져 건축물 자체만 놓고 보면 테세우스의 배냐 아니냐를 넘어 거의 전신 사이보그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물론 이게 진짜 센소지냐 아니냐를 형이상학적으로 논하기 위한 영상은 아닙니다. 이는 20세기 중후반 동아시아에서 옛날 건축물을 복원할 당시 심심찮게 쓰이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석조 건축이 메인이었던 서양과는 다르게 동양의 전통 목조 건물을 그 당시의 방식으로 그대로 복원했다간 장기적으로 예상 못한 천재지변 혹은 노후화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서양에서 들어온 소재와 공법을 적절히 이용해 재건하기도 한 것이죠. 사실 센소지가 완벽히 복원되었다면 지금만큼 지금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기계화가 되었다 할지언정 과거의 역할을 현대에 이르러서도 완벽히 수행하고 있으니 지금의 아사쿠사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되네요. 이제 센소지를 통과해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볼까요? 본당 왼편의 상점가 니시산도를 통해 빠져나가면 역 근처와는 다른 살짝 더 현대적인 느낌의 거리가 나타나며 바로 앞에 처음에 지나온 아사쿠사 문화관광센터와 비슷한 듯 다른 컨셉의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여기도 뭔가 크고 작은 건물들이 이리저리 엮여있는 느낌이죠. 설계를 맡은 건축가 히라타 아키히사에 의하면 이곳 역시 아사쿠사 주변 상점가의 밀도를 수직적으로 표현하려는 컨셉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컨셉 같은 건 잠깐 넣어두겠습니다. 사실 일반인에겐 그런 것보다는 뭔가 센과 치히로에 나오는 목욕탕 건물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는 아무래도 바깥을 와리가리로 두르고 있는 계단 때문일 텐데요. 일본의 건축 기준법상 설치해야 하는 외부의 피난 계단을 수직으로 반복적으로 쌓아 올리기보다 좀 더 디자인적으로 재미있게 풀어낸 것이죠. 찾아보면 일본에 이런 건물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재미있게도 진짜 센과 치히로 마냥 건물 전체에 캡슐 호텔을 비롯한 사우나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특히 1층, 2층에 자리 잡은 노르웨이발 카페 푸글렌이 커피가 아주 구수한 것으로 유명하죠. 단순히 커피뿐 아니라 인테리어에 사용된 가구까지 주로 스칸디나비안 브랜드 혹은 빈티지 피스들로 가득 차 있는 데다가 안에 있는 가구와 소품들은 전부 실제로 구매가 가능한 상품들이기 때문에 커피 한잔 하면서 느긋하게 구경하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볼 곳은 어느 스시집이 되겠습니다. 동네가 동네이니만큼 널리 유명한 가게도 뭔가 많을 것 같지만 저는 그보다 급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좀 더 주제와 관련이 있는 곳으로 가볼까 합니다. 카페 후글렌에서 한 블럭 더 안으로 넘어가면 아사쿠사 록스라는 이름의 쇼핑몰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의 4층이 이번 목적지인데요. 바로 회전초밥 체인인 쿠라스시의 아사쿠사 플래그십 매장으로 일본의 유명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사토 카시와가 하나부터 10까지 디자인한 곳입니다. 여기를 포함하여 사실상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브랜드의 로고가 그의 손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게다가 그는 주력기인 그래픽 디자인 외에도 각종 아트웍이나 제품, 건축물까지도 디자인에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그가 글로벌 리브랜딩을 맡은 쿠라스시의 첫 번째 매장으로 전반적인 인테리어와 함께 매장 전략, 브랜드 로고, 식기, 직원 유니폼의 신상 스시까지 고객 경험과 관련된 것 전부를 맡았다고 합니다.
아사쿠사에 위치한 가게답게 이 미나 속 어시장 같은 풍경을 바탕으로 컨셉을 구상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이곳의 인테리어 또한 나무를 주로 사용해서 디자인되었으며 보시다시피 그림에 나타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을 포함하여 관광객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찾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행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군데군데 결합시키려 했다고 하는데요. 리브랜딩을 위한 첫 플래그십 매장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주요 매장들 역시 추후 이곳의 디자인 요소들을 따를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사토 카시와와 건축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른 동네에서 더욱 자세히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통과 현대의 혼종 아사쿠사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혼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오늘 돌아본 장소들이 모두 전통적 요소들을 가져와 구현해냈지만 엄밀히 말해 전통 건축물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현지에서도 무슨 문화재라기보다는 테마파크처럼 기능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노후화에 의한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이 필연적인 것이라면 그 지역에 있던 과거의 건축물을 재해석해 현대식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이 각각의 동네에 뚜렷한 개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존재의 의의가 있는 건축물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보여드릴 장소도 이러한 시도들이 극대화된 곳인데요. 서둘러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프로바스 엑스였습니다.